자,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물리학2 해설 맡은 장혜수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모의평가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마도 교육과정 바뀐 후에 본 첫 번째 모의평가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들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상당히 쉬웠죠, 그죠? 물론 어렵게 문제를 푼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6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등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원 측에서 배려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수능도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풀었던 모의평가를 같이 해설 들으면서 아, 내가 놓치고 있던 거 이런 거구나. 또 나는 맞았지만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네 라는 것도 함께 확인하면서 또 9월 모의 수능과 또 수능까지 준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죠. 자, 1번 상당히 평이한 내용이 나왔죠. 힘의 합성에 대해서 A, B, C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의 합성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지 본 다음에 옳은 친구 찾는 건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부터 가죠. A,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가져.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방향을 갖고 있다는 벡터에 대한 내용들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죠? A. 맞았고요. B는요. 힘은 벡터량이야. 이제 A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했던 내용일 뿐입니다. C.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의 합력은 0이야 라고 했습니다.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 두 힘의 합력은 0이어서 이렇게 알짜임 또는 합력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힘의 합성이라는 그림을 주고 여긴 아래쪽에는 위에 있는 그림 전혀 몰라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고 여러분 아마도 워밍업을 시키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빈칸 A, B가 있어요. A가 2번 나오고 B가 2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쭉 읽다가 정확한 걸 한 번 더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 바로 요거 뭡니까? 블랙홀 사진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 물리학2로 건너오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들 설명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하고 따라서 빛도 휘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검증 절차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관성력이라는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도 관성력이 많이 출제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중력적인 측면에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삐리리를 시공간에 휘어짐을 설명하였다. 벌써 중력이라고 느낌이 딱 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량이 아주 큰 별이 진화하여 형성된 블랙홀이죠. 블랙홀 주변에는 중력이 매우 커서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지기 때문에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과학자들은 여러 곳의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블랙홀을 관측하고 그림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이 관측 결과의 분석을 통해 B 주변에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고 해서 A에는 중력이, B에는 블랙홀이 들어가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확인하고요. 다음 이 정도 풀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연력학 법칙, 지금은 이제 연력학 1법칙이죠. 그죠? 연력학 1법칙이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진공과 함께 연결해서 용수철 등장하고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모두 다 물리학 1으로 건너갔어요. 물리학 2에 남아있는 건 정말 순수하게 연력학 1법칙에 대한 내용 그 정의 그리고 그 식을 이용한 어떤 에너지의 보존 관계, 연력학 제1법칙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도 열의 일당량, 그죠?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왼쪽 그림에는요, 이상기체가 이렇게 들어있고 피스톤이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했는데 얼마 가했냐면 25칼로리를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을 가했으니 부피가 쭉 팽창했습니다. 그 상태로 정지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W죠, 그죠? W는 얼마냐면 40
이 줄이래요. 그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델타 U라고 쓰고 이게 이제 얼마인지를 우리한테 여기서 이렇게 활동 안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 찾아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 딱 써놓고 여기 있는 열을 준 것이 얼마? 25칼로리. 델타 U를 찾는 거니까 문자로 남기고요. W는 지금 42줄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42줄 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열의 단위는 칼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일의 단위는 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숫자만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단위를 맞춰야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열의 일당량이 얼마? 4.2줄 퍼 칼로리니까 이쪽에 있는 25칼로리를 4.2줄 퍼 칼로리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칼로리 단위하고 칼로리 단위가 지워져요. 나머지는 숫자 곱한 다음에 남는 단위가 줄로 변환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의 일당량으로 칼로리 단위를 줄로 바꿀 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105줄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1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5칼로리는 줄로 바꿔서 105줄이 되니까 결국 델타 U를 계산하면 41을 넘겨서 빼면 63이 나오네요. 그죠? 63줄이 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연력학 제1법칙 알고 있느냐? 당연히 물리학 1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집어넣었는데 칼로리와 줄처럼 단위가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런 단위인 경우에는 열의 일당량을 이용해서 맞춰주면 되죠.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열의 일당량을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4.2줄 퍼 칼로리예요. 그런데 4.2 킬로줄 퍼 킬로칼로리 해서 킬로를 붙여도 똑같은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주면 나머지는 뭐 그냥 산수죠. 그죠? 그렇게 해서 63줄 나와 있는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배점도 2점짜리고요. 자, 그러면 3번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학2에는 이런 정전기 유도가 없었어요. 유전분구가 전혀 없었죠. 그죠? 그런데 물리학2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물리학1에서 건너온 겁니다. 이런 다양한 기출문제들은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물리1에 있었으니까요. 연습해보시고 이 문제 보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전되지 않은 도체구. 처음에 A, B는 대전되지 않았습니다. 대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들어있더라. 들어있는데 그들의 개수가 같아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 중성이죠, 중성. 결국에는 대전되지 않은 도체구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A, B를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왼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를 쓱 가까이 가져옵니다. 아직 안 닿았죠, 그죠? 그럼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야죠. 가까운 쪽에는 반대 전하가, 먼 쪽에는 같은 전하가 이렇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이때 A, B를 이렇게 막대에 두고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막대를 치우고 난 나의 그림은 이쪽에 있는 A는요, 그죠? 플러스로 대전되죠. 그죠? 그 다음 B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죠. 조심할 건 플러스로 대전됐다,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핵심 개념은 플러스 3개와 마이너스 3개면 전기의 중성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만 더 들어와도 이 도체구는 플러스로 대전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있지만 플러스가 더 많은 것뿐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둘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플러스로 대전됐으니 이렇게 플러스라고 표시하고 마이너스 대전됐으니까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다 그림은요. 이번에는 새로운 C는 누구냐면 대전되지 않은 절연체구입니다. 지금처럼 금속구는 도체니까 정전기 유도라고 하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C는 절연체예요.
절연체지만 여기는 B는 이미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C 안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유전분극을 통해서 왼쪽 가까운 쪽에는 반대 전화가 플러스죠. 먼 쪽에는 같은 전화가 이렇게 유도됩니다. 여기서는 유전분극이란 말을 써야 하고요. 도치에서는 정전기 유도라는 말을 써야 한다라는 거. 물론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구별되어야 될 중요한 핵심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나에서 A는 양으로 대전됐냐? 그죠? 나에서 A는 양으로 대전됐다. 맞았고요. 다음 니은. 나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 작용하느냐? A는 플러스죠? B는 마이너스죠? 전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합니다. 니은도 맞았고요. 디귿. 다에서 B와 C 사이는 서로 민다. 여러분, 다에서 B와 C 사이는 B에서 가까운 쪽은 플러스 인력, B에서 원 쪽은 마이너스 청력. 하지만 가까운 쪽이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귿 틀렸고요. 기억과 니은만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그림 가는 왼쪽 그림이죠.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해서 보십시오.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은 쌤이 느누이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거의 한 60% 이상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원운동의 개념을 묻는 어떤 다른 희한한 특이한 형태로 신유형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구심력과 관련된 공식이나 개념만 핵심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려요. 그죠? 특히나 등속 원운동을 하는 이유 바로 뭡니까?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구심력 그리고 그 구심력과 방향도 같고 비례하는 구심 가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심 가속도의 공식 뭔지 알아둬야 되고요. 구심력에 대한 공식 알아둬야 되고요. 특히나 구심 가속도 공식이 2개잖아요. 그 2개를 어떤 걸 써먹을지도 여러분 잘 활용하면서 정리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등속 원운동이라 했는데 그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상황을 위치의 X성분만 여기에는 지금 위치에 Y성분과 X성분이 있는데 그 X성분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 그림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 다음 한 주기 여기까지 요게 바로 주기에 해당되죠. 주기 4파이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반지름입니다. 결국 반지름이 2m예요. 반지름 알죠? 그 다음에 주기 알죠? 많은 것들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기억, 각속도의 크기 얼마냐? 여러분, 각속도는요, 공식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주기를 여기서 구했으니까 주기 4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4파이분의 2파이 2분의 1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찾아내면 되죠. 얼마입니까? 거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죠. 다음 니은 속력 얼마냐? 여러분 속력을 찾아야 되는데 반지름 알죠? 주기 알죠? 그럼 속력 V는 하고 바로 식이 나와야 됩니다. T분의 2파이 R 그리고 T자리에 4파이 2파이에 그 다음에 R이 얼마? 2 그러면 1m/s 나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오메가를 구했기 때문에 또는 그죠? 다른 풀이 방법 V는 R 오메가에서 R이 2m 오메가가 2분의 1 하면 이렇게 해도 1m/s가 나와요. 왼쪽처럼 풀어도 잘한 거고 오른쪽처럼 풀어도 잘한 겁니다. 오른쪽은 식이 짧고 왼쪽은 식이 길다. 그래서 왼쪽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술술술 풀리는 그런 식으로 딱 봤을 때 먼저 적히는 식으로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풀이가 있다는 것은 역시 원운동은 공식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거침없이 그죠?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연습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니은 1m/s 맞았고요. 다음 디귿.
가속도의 크기 얼마냐? 가속도는 공식이 2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메가를 구해놨으니까 우리 A는 R 오메가 제곱 이걸로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R은 얼마? 2, 오메가가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에요. 정리하면 2분의 1이 나와서 2분의 1 미터 퍼 세크 제곱이 크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거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맞는 건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R분의 V 제곱이 있어서 V도 구해놨고 그 다음에 R도 알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안 썼다고 해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리량을 다 줬기 때문에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얘만 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얘만 쓸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식을 잘 분별하면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에는 이 정도 니은만 맞는 2번으로 정답을 하고요. 다음 문제 또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문제 보죠. 트랜지스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트랜지스터 문제는 지난 교육과정 물리원에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교육과정 물리원과 많이 달라진 점이 바이어스 전압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전압 분할 같은 것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번에 수능을 보는 것이 새로 바뀐 교육과정의 첫 번째 해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게 문제를 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수준이면 지난 교육과정 문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6월 모평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9월 모평이나 수능에서는 이렇게 쉽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물리원과 물리학 2가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리학 2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트랜지스터를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좀 더 추가된 내용들 가지고 다른 문제들도 많이 한번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 ABC다. 그 다음에 전류 증폭하는 트랜지스터고 ABC의 도선에는 전류가 IA, IB, IC예요.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여기 B를 베이스라고 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이미터라고 줬습니다. 자,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베이스하고 이미터는 항상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 연결이에요. 순방향 연결.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베이스와 컬렉터에 전류가 흐르네요. 여기는 역방향 연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쪽이 플러스 전지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A는 P형 반도체여야 합니다. B는 N형 반도체여야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PN이면 여기는 당연히 P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역방향 연결됐으니까 이 트랜지스터는 PNP형이다. 이렇게 하나 찾는 방법.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 요거하고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전류가 셋 다 흘러요. 그리고 가운데 낀 요 녀석이 매우 얇아요. 가운데 낀 매우 얇은 요 반도체가 바로 가운데 있는 베이스,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것이 베이스인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두 개는 이렇게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달라요. 그러면 그 다른 이 전류가 흐르는 접지 부분이 바로 이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터와 베이스는 순방향 연결이기 때문에 플러스에 연결된 P형, 마이너스에는 N형 이렇게 해야지 순방향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연습 좀 해주시고 그런 것들은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좀 더 바이어스 전압이라든가 아니면 전압 분할 같은 좀 심화된 그런 분해 요소까지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이 정도 설명드리고 보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에요. 전류들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전류 관계는 두 개가 만나서 A가 되죠. 따라서 B 플러스 C가 A입니다. 기억 맞았고요. 다음 니은.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연결되어 있느냐. 그죠? 이미터와 베이스에 순방향 연결되어야 전체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니은도 옳은 보기고요. 다음 디귿. C는 N형 반도체냐, C는 P형 반도체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억과 니은 맞는 정답 3번이고요. 어렵지 않죠. 이점 배점에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되었고 이런 유형들은 좀 수능에서는 좀 꺼려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베이스를 잘 좀 깔아두시고 어려운 문제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정말 기본적으로 나온 문제의 유형이지만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많이 연습하셨죠, 그죠? 7번에서야 드디어 별을 하나 달아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요 스위치를 열고 축전기에 급한 사이 간격을 벌리는 거 말고 스위치를 닫아둔 상태에서 급한 사이 간격을 벌리는 이런 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은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고 설명드렸어요. 정말 잘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과 공식들 잘 좀 살펴두기 바랍니다.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판 사이 간격이 D예요. 그리고 스위치가 닫혀 있죠. 전지가 있는데 전이차가 V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전하가 충전될 겁니다. 자, 완전히 충전됐답니다. 여러분, 완전히 충전됐다면 여기에 우리가 써있지 않은 어떤 물리량을 적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전하가 충전됐겠죠? 얼만큼? 좋아, Q만큼 충전됐다고 하자. 그리고 축전기를 잠시 뒤에 ED로 벌릴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용량이 변하겠죠. 기준이 되는 전기용량 너 C라고 하자. 그 다음 전이차 V지만 사실 V는 여기에도 전이차가 걸리죠. 전지의 전이차 V만큼이 축전기에도 그대로 높낮이로 전이차가 걸립니다. 그러면 V는 뭐예요? C분의 Q가 되죠. C분의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까지 묻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식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기억나시죠? 그 중에 선생님은 첫 번째 식 2분의 1 QV를 쓰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2분의 1 CV 제곱 아니면 20분의 Q 제곱 하나씩 한번 다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이렇게 2분의 큐브로 가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스위치를 열었습니다. 스위치를 열었으면 여기 있는 전지가 여기 있는 급판에 전하를 충전하게 만들었으니 스위치를 열면 전하가 다 도망가서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이쪽에 있는 플러스랑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전기적인 인력으로 풀마 다 당기잖아요. 그죠? 전기적인 인력으로 서로 당기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갈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서 쓸 때 에너지를 소비할 때 방전되는 거죠. 지금은 스위치를 열었다고 해서 여기 모여있는 전하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모여있어요. 뭐가? 바로 이쪽에 있는 Q만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만 이해가 되면 이 문제는 끝. 그래서 조금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게끔 약간 외워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스위치를 열어도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구나. 대신에 축전기는 D에서 ED만큼 떨어뜨렸으니까 전기용량은 오히려 절반 줄어야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이차. 지금은 이 전지는 여기 있는 축전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에는 이 전지는 영향을 주지 않아도 여기는 플러스 높은 곳, 여기는 마이너스 낮은 곳이에요. 요 축전기에 전이차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적어놓은 요 부위가 이 부위가 아니라 여기에 걸려있는 전이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V 프라임을 합시다. 요 V 프라임 모르니까 V 프라임은 전압은 전기용량분의 전하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용량이 얼마? 2분의 C예요. 2분의 C. 그리고 전하량은 Q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그죠? C분의 2Q가 돼서 왼쪽에 있는 전압보다 몇 배? 2배가 큽니다.
이런 과정들을 좀 잘 살펴봐달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하나만 나왔지만 저것을 좀 더 복잡한 회로로 연결할 때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도 바뀔 수 있으니까 U'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는 2분의 1, Q는 그대로 Q예요. V가 얼마냐면 2V입니다. 2V. 그러면 아까 우리가 2분의 1 QV라고 쓴 것을 U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얼마? 2U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보기 보면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나가 가보다 작냐, 그죠? 절반 작죠. 그런 것도 이해되고요. 니은,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가와 나가 같다라고 해야 합니다. 거의 2배라 했으니까 틀렸고요. 디귿,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나가 가의 2배다. 맞았습니다. 맞은 게 아니죠. 지금 거의 4배라 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2배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입니다. 배점 3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위치 연결한 상태에서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잘 좀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별 달아드렸으니까 수능 전까지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8번 가겠습니다. 자, 이 8번이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그런 전기 회로 문제입니다. 전기 저항이 연결된 그런 문제죠. 지금 왼쪽에는 전압을 V1으로 걸고 A 금속도선, 금속막대, 또 오른쪽은 나는 V2, 그다음 B 금속도선입니다. 금속막대. A는 비저항과 길이와 단면적이 이렇대요. 여러분, 비저항, 길이, 단면적 뭘 준 겁니까? 바로 저항 준 거죠. 저항. R, A를 준 겁니다. RA 얼마? 2로 S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 여기 있는 B, RB 준 거죠. RB는 로의 2S분의 L이에요.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그죠? RA와 RB가 4대 1입니다. 요거 먼저 찾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줄, 이 문제를 푸는 열쇠군요. 뭐랍니까? 왼쪽에 흐르는 전류와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답니다. 여러분,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거든요. 근데 이게 같대요. 이게 같다는 얘기는 남은 거, 요게 이제 같죠? 남아있는 거 전압과 저항입니다. 얘가 같으려면 전압과 저항은 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그죠? 둘은 비례 관계잖아요. 비례. 따라서 RA 대 RB가 4대 1이면 V1 대 V2는 똑같이 4대 1로 4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기억. 저항값은 A가 B의 4배냐? 맞았고요. 니은 V1 이퀄 4V2냐? 그죠? 4배 차이 나니까 V1이 4V2라고 해야 되고, 디귿. 소비되는 전력.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자, 전력식 갈게요. 전력식은 VI 있고 I제곱 R 있고 R분의 V제곱이 있어요. 그죠? 식이 3개입니다. 이렇게 전력식이 나올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똑같은 공식이 3개예요. 어떤 걸 쓸지 몰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하냐면 전류가 같다고 했어요. 전류가 같네? 전류가 같네? 여긴 전류 없네? 탈락.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R에 대한 V에 대한 B 우리가 다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도 되고 이렇게 골라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오겠죠. 4대 1, 4대 1. 따라서 P도 전력이 A와 B의 경우에 A 쪽이 4배 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플하게 V랑 R이 같기 때문에 이 식을 고르든 이 식을 고르든 상관없지만 실제로 어려운 전기회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문제에 적용하는 예고요. 지금처럼 심플한 문제가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저거보다 좀 더 난이도 높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 8번 문제는 그에 따른 어떤 뭐랄까요 대비책 좀 기본이 되는 것들 그런 과정을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배다 라는 것도 맞았으니까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죠. 자 8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회로였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왼쪽 그림 가는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무게를 저울로 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0부터 2초까지 처음부터 2초까지 정지에 있어요. 여기까지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에 있을 때 600N의 무게를 측정했네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엘리베이터가 2초부터 연직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그때 저울에 측정된 값이 580 나왔다가 600 나왔다가 다시 620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멈춰있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연직이니까 이렇게 하나는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멈춰있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준비 여기 2초부터 준비 땅 하면 멈춰있던 게 위로 올라가면 윗방향 가속도 아닙니까? 아니면 아래로 가면 아랫방향 가속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준비 땅 했는데 몸무게가 작아졌어요. 원래 이 사람 몸무게는 600이에요. 600인데 580으로 줄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관성력이 얼마? 20이어야 돼요. 관성력이 20이어야 600 빼기 20, 580. 그러면 관성력이 윗방향이면 가속도는요, 그죠? 엘리베이터 가속도는 반대 방향. 요게 맞는 거죠. 틀렸습니다. 아, 엘리베이터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처음부터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출발했고요. 그러다가 여기부터 4초부터 7초까지는 다시 원래 몸무게가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그죠? 관성력이 없어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마지막 7에서 9초 보세요. 7에서 9초는 오히려 무게가 증가했습니다. 무게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관성력 방향이 아래쪽이란 얘기고 아래쪽으로 20만큼이라 이제 620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쪽에서는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 위쪽. 이렇게. 여기는 아래쪽. 여기는 정지,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등속.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 가속도가 윗방향이지만 여기 운동 방향은요? 아랫방향이에요. 아래로 가면서 반대로 가속도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의 속력이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느려진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무게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물리학2로 건너오면서 관성력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문제를 냈을 뿐 전혀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억이에요. 3초 때 운동 방향은 연직 윗방향이 아니죠. 아랫방향으로 설명드렸고요. 니은 5초부터 6초, 여기 사이지 않습니까? 5초부터 6초까지는 등속 운동한다. 맞습니다. 다음 디귿 8초 때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지금 물체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반대 방향이다 라고 써있는 디귿도 맞습니다. 자, 맞는 거 니은 디귿 정답 4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행성의 표면에서 물체 AB가 발사될 때 A는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먼 곳에 도달합니다. 여기는 행성을 탈출했군요. 그때 속력, 탈출 속력. 그죠? 자, B는 행성의 중력에 의해 행성의 표면으로 돌아오는 것을 근데 탈출 속력보다 느리게 쐈나 보네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때 물체가 무한히 먼 곳에 도달할 때의 최소 발사 속력을 탈출 속력이라고 한다.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행성의 표면에서는 탈출 속력이 v0.
그러면 질량을 절반, 반지름을 2배로 했을 땐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탈출 속력은 지난 물리원에도 없던 새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오히려 공통과학,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물리학2로 건너온 거거든요. 공식 하나를 외우셔야 됩니다. 탈출 속력 V는 루트 R분의 2 라지 C 라지 M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그런데 지금 보면 2 변하지 않는 숫자고요. 여기 있는 G도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곳에서의 탈출 속력이 V0라는 거죠. 이번에는 질량이 2분의 M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2R이 되면 얘가 몇 V0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풀 때 여기 있는 M 자리에 절반, 그죠? 여기 있는 R 자리에 2배 이렇게 놓고 루트까지 씌워줘야죠. 2분의 1이니까 루트 4분의 1이 되고 루트 벗기면 이렇게 절반 되는 거 알 수 있죠. 결국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탈출 속도, 탈출 속력 관련된 거 공식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저 부분도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이죠. A는 반지름이 R인 원운동을 하고 있고 B는 행성을 하나의 초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긴 반지름은 4R입니다. 이해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B의 속력은 P에서 가장 작냐? B는 이렇게 돌다가 P에서 근일점이에요. 근일점은 가장 속력이 빠른 곳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니은 공전 주기는 B가 A의 8배냐라고 했는데 케플러의 3법칙 공전 주기와 긴 반지름의 관계식 써놓고 여기는 반지름이 R이잖아요. 여기는 긴 반지름이 4R입니다. 반지름이 4배, 긴 반지름이 4배니까 여기가 4배입니다. 전체가 세제곱이니까 4의 3승은 64. T 제곱이니까 T로 쓰면 루트 씌우면 되죠. 그죠? 몇 배? 8배 되는 것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니은 8배다. 맞았고요. 다음 디귿. P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냐? 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A는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운동, B는 커다란 타원운동 돌지만 가속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입니다. 물론 동일한 행성을 쓸 때에만.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반지름이 떨어진 거리가 바로 이제 여기 R이잖아요. 떨어진 거리가 행성 A도 R, 그 다음에 B도 R, R로 똑같은 거리 R이기 때문에 이게 같아요. 그러면 가속도도 어떻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 B 같다라고 써있는 디귿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디귿 맞는 정답 4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2점 배점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지난 교육과정 물리 1에서는 케플러 법칙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고 이번 문제에서도 이번 수능에서도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 말고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자, 왼쪽은 길이가 L이고요. 바닥부터 최고 높이까지 높이차가 h이고 질량이 m인 물체가 달려있는 단진자고 오른쪽은 질량 2m에 실의 길이 2l, 최고 높이까지의 차이는 h로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었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냥 기억부터 가죠. 기억. 나에서 최저점에서의 추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여러분, 나에서 최저점에서의 추의 운동 에너지는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이 그대로 최저점에 운동 에너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높이차 h의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2mgh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 가와 나에서 최저점에서의 속력은 같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높이가 h예요. 여러분은 찜찜하게 여기는 m이고 여기가 2m이기 때문에 바닥의 속력이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곳에서는 mgh 바닥으로 내려가면 운동에너지 2분의 mv 제곱이어서 m이 사라져요. 바닥의 속력은 얼마? 루트 2gh입니다. 결국에는
G값도 서로 같고 H도 서로 같기 때문에 둘은 같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자, 속력 같다. 니은 맞았고요. 디귿 나에서 단진동의 주기는 얼마냐. 왼쪽에 있는 이쪽 가에서 주기가 t래요. 이쪽에서의 주기가 t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단진자의 주기 공식을 외우셔야죠. 얼마? 2파이 루트 G분의 L입니다. 오른쪽은요. T 프라임이라 쓸까요? 2파이 루트 G분의 2L이에요. 2L. 그럼 이 오른쪽이 여기가 몇 배? 그죠? 루트 2배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지금 주기가 T라 했으니까 아니에요. 루트 2T라고 써야 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의 문제고 공식만 잘 적용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D인 곳에 마이너스 Q를 또 플러스 D인 위치에 플러스 Q를 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P점은 플러스 Y 쪽으로 D만큼 떨어진 그 점을 우리가 P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점, 위치와 전하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고 기억합시다. 원점에서 전기장의 방향, 어느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구하라 그러면 그 위치에 단위 양전하를 두는 거죠. 플러스 1을 두면 마이너스는 당기고요. 플러스는 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맞았습니다. 다음 니은 P에서 전기장의 방향. P에서의 전기장 방향이니까 P에다가 플러스 1쿨럼을 놓는 거죠. 그리고 살며시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그은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 플러스예요. 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당기겠죠. 그러면 그 둘의 합성으로 이 방향이 바로 합성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X 방향 맞았습니다. 다음 디귿 전기장의 세기는 원점에서랑 P에서랑 몇 배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기장의 세기를 여기서는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Q가 당기는 전기장과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Q가 미는 전기장이 있어서 전하량 같죠? 떨어진 거리 같죠?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하면 원점에서의 전기장 세기입니다. 맞죠? 해볼게요. 이는 K에 D 제곱분의 Q에 곱하기 2배 한 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원점에서의 전기장 세기 바로 2 라지입니다. 왜냐하면 2가 한 번, 두 번이니까. 그죠? 자, 여기는요. 여기는 일단 요거 우리 2'을 쓸까요? 2'. 요걸 2'을 쓰면 얘는요. 그죠? 루트 2배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요 2'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떨어진 거리가 DD의 루트 2D입니다. 그러면 2'은 얼마? K에 루트 2D의 전체 제곱에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K의 2D 제곱분의 Q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 요게 지금 2분의 라지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면 2'이에요. 우리가 진짜 구하려는 건 2'의 루트 2배거든요. 요걸 구하는 게 진짜거든요. 그죠? 그러면 진짜 전기장 2P는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원점에서 가 P에서 보다 몇 배냐? 2가 1보다 몇 배냐? 당연히 2배잖아요. 왜? 위에 있는 가 앞에 있는 걸 2가 1보다 이렇게 쓰듯이 원점에서 가 P에서의 몇 배냐? 지어주고 나면 루트 2분의 4가 되고 루트 2로 유리하면 2분의 4 루트 2여서 정답 2 루트 2만큼이 된다라는 걸 우리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나요? 그렇게 써 있군요. 디귿도 맞았습니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죠.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디귿 정도만 조금 계산이 복잡했을 뿐 또 이러한 유형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충분히 많이 연습했을 것 같고 실수하지만 말고 잘 연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을 여러분이 어떻게 푸셨나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조금 더 복잡하게 수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회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웠다가 물리학원에서는 다루지 않죠. 물리학원에서는 이렇게 저항과 연관된 전류의 색이나 그런 것들 배우지 않다가 불쑥 그죠? 물리학2에 나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앞으로 9월 모평이나 수능에서 나올 것 같고 이 문제도 여러분 잘 표시해두고 수능 전에 꼭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유사한 유형들을 많이 골라서 좀 풀어보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항 ABC가 있었어요. 그리고 A에 흐르는 전류는 I예요. I고 그 다음에 A 양단에 걸린 전위차가 5분의 2 볼트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전위차 V를 5분의 2만큼 썼다는 얘기입니다. 5분의 V예요. 5분의 2 V. 그때 B하고 C는 저항값 ER과 R 줬어요.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 저항값 얼마냐. 니은 B 전위차 얼마 걸렸냐. 디귿 C에 흐르는 전류 얼마냐. 함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건 여러분 문제에서 준 거고요. 쌤은 이걸 가지고 빨간색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세 번만 뭐 돌려보시고 좀 느리다 싶으면 뭐 1.6배속으로 하더라도 여러 차례 보세요.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먼저 AB가 병렬 연결이네. 병렬 연결이면 전압이 같다며 이렇게 이걸 합쳐서 5분의 4볼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는 합쳐도 5분의 2볼트예요. 결국에는 전체가 V인데 이쪽에서 5분의 2를 썼으니 여기 얼마? 5분의 볼트가 아니죠. 5분의 2V, 5분의 3V 이렇게 나눴으면 되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은 이쪽에 5분의 2V, 여기 5분의 3V인데 얘네 둘이 합성해도 5분의 2V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압이 지금 이쪽에 2대 3으로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대 3으로 전압이 걸리면 자, 전압이 2대 3으로 걸렸어요. 근데 지금 얘네 둘 합성하면 직렬 연결이죠. 여러분 헷갈릴 줄 모르니까 이거를 요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A와 B의 합성이에요. A, B 합성. 여기 있는 건 C예요. 얘는 바로 R이죠. 얘는 몰라요. 왜냐하면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 합성한 저항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걸 찾으려고 이렇게 합치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합성 저항과 이 저항은 직렬 연결.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전류가 일정. 전류가 일정하니까 V는 IR에서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압비가 그대로 저항비다. 전압비가 그대로 저항비 2대 3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미 R이에요. R이 3이라고요. R이 3이라고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게 얼마일까요? 당연히 3분의 2R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3분의 2R은 요 AB의 합성이 3분의 2R이지 얘만 3분의 2R, 얘만 3분의 1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AB를 합성한 게 3분의 2R입니다. 그러면 합성 저항. 자, 보세요. 합성한 저항이 3분의 2R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은 역수를 취합니다. 합성 저항분의 1은 그 다음에 A 저항 몰라요. RA라고 씁시다. 이렇게 하고 B의 저항 2R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 나옵니까? 2R분의 3이 나오고 RA분의 1이 나오고 요건 2R분의 1이 되죠. 따라서 RA분의 1은 요거 넘어가면 2R분의 2가 되고 결국 R분의 1이니까 A의 저항 나왔네. 얼마? R이구나 라는 걸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A가 저항이 R인데 전류가 I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B는 A보다 저항이 2배 큽니다. 저항이 2배 크면 전류는 절반 가야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쪽에선 I와 이쪽에선 2분의 I가 만나서 여기 있는 C를 흐르겠죠? 얼마? 2분의 3I. 이렇게 다 풀어나가는 겁니다. 상당히 까다롭지만 괜찮고 좋은 문제입니다. 전기회로 문제는 이 정도예요. 난이도가. 정말 어렵게 낸다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 기억 갑시다. 기억. A의 정합값은 2R이냐? 아니에요. R이라고 풀어드렸고요. 니은 B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5분의 2V다. 맞고요. 디귿 C의 흐르는 전류 2분의 3I다. 니은 디귿 맞는 4번이 정답입니다. 14번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역학적 표현 문제죠. 지금 길이가 전체 8L이고 한쪽은 M, 막대는 EM 질량, 이쪽을 F로 당겼고 실에 이렇게 걸렸는데 실에 걸린 힘이 T입니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딱 잡고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그때 F분의 T를 구해라 라는 거거든요. 자, F분의 T를 구해라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이런 문제, 역학적 평형 나오는 문제는 막대가 기준이에요. 막대가. 맨 먼저 할 일은 막대에 작용하는 힘들을 막대에 쓰는 거예요. mg, 또 전체 가운데 여기에 emg, 그다음 이쪽으로 t, 이쪽으로 f, 끝 4개네요. 그죠? 그 다음 미지수가 하나, 2개니까 그 미지수가 있는 힘의 어딘가를 여기를 잡던 회전축을 잡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쪽을 회전축으로 잡겠습니다. 회전축을 잡는 순간 F는 8의 1가 0이니까 미지수가 T만 남죠. 결국 T가 구해집니다. 그 T를 구하고 나면 아래쪽으로 하나, 둘, 세 개는 밑으로 중력 방향으로, 여기 있는 T는 중력 반대 방향으로, 따라서 힘의 평형으로 요 F를 구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돌림인 평형 쓰겠습니다. 돌림인 평형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얘는 시계 방향, 요거 2개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계 방향 따로 쓰죠. 자, 전체 길이 8의 길이 8L mg니까 8mgl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절반이에요. 4L이죠. 그죠? 거기에 2mg니까 또 한번 8mgl이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3L만큼 T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L이 지워지는군요. L 지우고 나면 우리 T는 얼마? 3분의 16mg라는 걸 먼저 하나 구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있는 요 T가 3분의 16mg니까 이 3분의 16mg가 이쪽에 있는 거 mg 플러스 2mg, 3mg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F랑 힘의 평형을 유지한다라는 거. mg, 요 3mg 넘어가면 F를 구할 수 있죠. 3분의 9니까 3분의 7mg가 나오고 여기가 바로 T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T분의 F예요. F분의 T를 구하라 했으니까 F분의 T는 3과 mg 다 지워지고 나면 결국 얼마? F분의 T는 7분의 1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배점은 3점 배점이지만 너무나도 쉬워서 이걸 3점이라고 해야 할지 말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연습 좀 해두시고요.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새로 들어온 교육과정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수능에도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죠. 여기 있는 질량 m짜리의 물체를 잡고 있다 놓으면 중력받아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런데 떨어지면서 그게 실로 여기 있는 회전날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떨어지면 회전날개가 돌아요. 돌면서 물의 온도를 올려주는 일과 열의 관계를 우리가 찾았던 줄의 열의 일당량 실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얘가 없고, 그죠? 얘가 없고 이 물체만 있었어요. 물체만 있고 공기와의 저항 무시하고 뚝 떨어뜨리면 얘가 자유낙하기 때문에 속력이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약간 쉬워졌네요. 반듯하게. 공기와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죠.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하지 못하고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물체에 실을 매달아서 날개를 돌리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돼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다 변환되지 못하고 열 에너지나 뭐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자, 문제를 보면서 보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 1에서 여기 있는 1번 과정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력이 한 일은 W는 Fs, F는 mg 중력이고 S는 h니까 이렇게 하면 mgh. 이게 바로 이제 중력이 한 일입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다음 니은 1에서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추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그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잖아요. 만일 그랬다면 이런 직선이 나와야 하는데 속력이 빨라지다가 점점점 이렇게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모두 추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음 디귿. 물이 얻은 열량은 1에서가 2에서랑 같냐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1번 실험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요.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도 쓰여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쓰였고 또 물의 온도를 높이는 열 에너지도 쓰입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은 여기잖아요.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H만큼 낙하했으니까 그런데 얘는 전부 다 열 에너지가 쓰인 거죠. 왜? 속력이 변화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H만큼 감소했다면 이 값과 이 값은 같은 값인데 여기서는 얘한테도 주고 열 에너지 쓰였지만 여기는 온전히 전부 다 열 에너지 쓰였으므로 온도가 2번 실험에서 더 많이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거기는 1에서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2에서가 크다라고 해야 하고 맞는 건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죠. 자, 16번도 요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그림과 같이 저항이 R인데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거기에 전압이 V인 전원 장치가 있습니다. 자, 회로상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여러분, P는 이 점인데 이 점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지에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는 라인 속에 있는 곳이에요. 그죠? 이 P가 바로 뭐냐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란 얘기는 I는 R분의 V니까 I를 알려면 R과 V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V는 알아요. 요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걸 모르잖아요. R이. 이게 뭡니까? 바로 합성저항입니다. 합성저항.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있는 5개의 저항을 합성해서 그 합성 저항 값이 얼마인지를 여기다 넣어서 우리한테 I를 구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회로가 좀 복잡해요. 그 복잡한 회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바꿔서 그릴게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걸로. 자, 전지가 여기 있죠? 여기다 그릴게요. 그리고 전압이 V의 전이차를 갖고 있습니다. 자, 가요. 가다 보면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병렬 시작이에요. 병렬 시작이니까 이 저항을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1번 저항이라 하고 얘를 2번 저항이라 할게요. 그러면 가다가 1번 저항 나뉘어야죠. 그죠? 요게 바로 1번 저항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2번 저항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병렬 시작. 그런데 또 한 번 병렬이 나옵니다. 2번 저항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병렬이 나오고 요거 우리 3번 얘를 4번이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3번 저항 나오고 4번 저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3번, 이게 4번이에요. 그러다가 병렬이 끝납니다. 3번, 4번 병렬이 끝나요. 3번, 4번 병렬이 끝나요. 그리고 다시 1번과 여기 병렬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걸 1번과 병렬이 끝나게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이제 5번이 독단적으로 혼자 이렇게 있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 바로 위의 그림이에요. 문제를 해석할 때 위에 있는 회로로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래처럼 그림을 바꾸셔야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그림보다 아래에 있는 그림이 좀 더 익숙하네요. 그죠?
익숙하게 하다 보면 아, 요거 둘이 병렬이구나. 합성. 그죠? 또 얘랑 병렬, 또 직렬, 요거랑은 직렬. 그런 식으로 병렬과 직렬이 된 그림을 위에 있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면 아래처럼 되죠, 뭐. 자,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워서 위쪽으로 좀 써야 되니까 지워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보이네? 똑같은 R과 R이 병렬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R이죠. 그 다음 2분의 R과 R이 직렬입니다. 요거 하면 얼마? 2분의 3R입니다. 2분의 3R. 그 다음 그거랑 여기 있는 1번 저항하고 또 다시 한번 병렬입니다. 암산이 안 되네요. 그럼 가야죠. 새로운 저항 R'분의 1은 요거 2분의 3R분의 1과 1번 저항 R분의 1의 합성 저항입니다. 그럼 요거 얼마예요? 3R분의 2. 그죠? 3R분의 2고 여기를 3R로 만들면 여기 3이 되니까 여기가 3이 돼서 3R분의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구하려는 건 R'분의 1이 아니에요. 진짜 구하려는 건 R'이니까 요걸 역수를 취해서 5분의 3R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 여기까지 5분의 3R. 거기에 뭐가 하나 더 R이 직렬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합성 저항은 여기에 R을 더해서 5분의 8R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집어넣게 되면 5분의 8R이 되고 결국 8R분의 5V라고 써 있는 걸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류값이에요. 그렇게 써 있는 게 어디 있죠?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연습 꼭 해보시고 정리 잘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차례 연습하다 보면 아래처럼 그림을 바꾸지 않고서도 여기서 직렬, 병렬, 직렬, 병렬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R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연습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18번 A는 V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포물선 운동시켰고 수평 덩어리 EH, 높이는 H고요. B는 여기서 지금 뭐라 했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했습니다. 근데 A를 쏘는 순간 B 출발,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도달. 결국에는 시간이 같구나. 둘은 운동 시간이 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나왔는데 일단 한번 먼저 요 그림을 해석한 다음에 우리 보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먼저 풀어볼까요? 시간을 구할 수 있겠네요. 왜? A의 연직 높이가 있잖아요. 따라서 시간, 운동 시간이 T는 루트 G분의 EH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A도 저 시간, B도 저 시간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수평 도달거리 있고 수평 방향 성분이 있으니까 EH, R은 VX의 T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 위에 있는 루트 하나 없애고 여기 루트 씌우고 여기는 G가 넘어가면 결국 V를 루트 EGH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 있는 B가 시간 T 동안에 이만큼 갔으니까 자, 처음에 그죠? EH, S는 V0, 처음에는 속력이 없으니까 V0 T는 없어요. 2분의 1. 그 다음에 A, T 제곱이니까 G분의 E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워지고 남는 거 A는요, EG네요. 이렇게 우리 가수도 그에 구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여기서의 속력. 지금 P에서의 속력, B는요, V는 V 프라임이라고 써야겠네요. 최종적인 속력이니까. 처음 속력 0이고, AT에서 A가 2G고요. 그 다음에 T가 적으니까 루트에 G분의 EH가 되고, 결국에 루트 4 들어가니까 8이 돼야죠. 루트 8GH가 됩니다. 요게 뭐냐면 바로 B의 나중 속력입니다. 지금 보기를 보니까 기억. V는 루트 EGH냐? 요거 찾아냈죠. 기억 맞았고요. 니은 B의 가속도는 EG냐? 요것도 찾아냈습니다. 니은도 맞았고요. 디귿
P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은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P에 A가 도달할 때는 이쪽으로 V 그 다음 열로 얼마냐면 루트 H니까 EGH예요. 그런데 지금 V가 얼마냐면 루트 EGH니까 요 값 또한 루트 EGH라서 바닥에 닿는 순간에 A의 속력은 루트 EGH의 또 루트 2배. 결국 루트 4GH가 바로 A의 속력이에요. 이게 바로 A의 속력이고 이게 바로 B의 속력이니 B의 속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디귿도 맞았습니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갔다라고 하고 너무 많은 물리량들 줬어요. 그래서 그 물리량들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또 까다롭게 난도가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대비하셔야 되고요. 18번 여기까지 하고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 또 포물선 운동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것이 있네요. 여러분, 이쪽에 빗면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여기부터는 포물선 운동을 해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준 V는 여기서는 V가 아니에요. 여기는 속력이 뭐예요? 점점점 가면서 느려질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걸 V 프라임을 합시다. 그리고 이 V 프라임은 여기부터는 포물선 운동의 처음 속력입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왼쪽에 있는 여기 해서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면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활용해서 이쪽에 있는 V 프라임을 정리해 주면 되고요. 오른쪽은 V 프라임을 처음 속도로 해서 여기도 30도니까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그죠? 수평면과 30도가 되게끔 포물선 한 물체 운동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왼쪽에서 1 운동 에너지 정리 써야 되고 오른쪽에서 포물선 운동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뭘 원하고 있죠? 바로 이 V를, 여기 있는 이 V를 문제에서 제시한 G나 L로만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먼저 왼쪽. 여기 30도예요. 여기가 2분의 L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그죠? L이어야 2분의 1이 나오죠. L분의 2분의 L이 2분의 1이 나오니까 사인 30은 따라서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L인 걸 알았습니다. 또 마이너스 FS는 운동 에너지 EK 프라임 마이너스 EK 해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그래야지 V 프라임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적용할게요. 마이너스 그다음에 M G에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길이는 L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2분의 1과 M이 다 지워지는군요. 이렇게 깔끔하게. 남는 게 마이너스 GL 그리고 그냥 V 프라임 제곱을 씁시다. 요거 V 프라임 제곱은 여기다 이렇게 넘기면 되죠. 그죠? V 제곱 마이너스 GL이 되고 요거 제곱을 없애면 루트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씩 먼저 구했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러면 V 프라임으로 포물선 운동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수평 도형을 줬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V 프라임의 코사인 30도가 바로 어떤 시간 동안에 여기를 가는 건데 시간도 이제 우리가 해서 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죠.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이쪽에서 1 운동의 정리 풀었고 이제 두 번째 포물선 운동 가겠습니다. 포물선 운동에서는 여기 있는 수평 도형이 R이 Vx의 T라는 공식에다가 문제상을 집어넣을게요. 루트 3L 그 다음에 Vx는 V 프라임의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리고 시간 T예요. 아, T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루트 3과 루트 3은 일단 지워지고요. T로 정리해주면 T는 V 프라임의 2L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V 프라임은 여기에는 이 값이에요. 일단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뭐하러 굳이 벌써부터 집어넣나요? 그죠? 일단 시간 구했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보니까 이쪽에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의 속력을 시간 t 동안 마이너스 2분의 1 변이로 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두 번째씩
S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 부분을 여기다 적용할게요. 어떻게? 자, 마이너스 식을 씁시다.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은 이거죠. 근데 H가 마이너스 변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L이라고 써야 하고 V0는 V'의 사인 30,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V'의 2L 들어가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G에다가 또 시간 한번 더 들어가면 되죠. V'의 제곱에 4L 제곱이에요. 이렇게 지워지는 게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V' 지우고 나면 L만 남아요. L 넘길게요. 마이너스 2분의 3L은 이쪽에 마이너스 자 지워지는 게 보이는군요. 여기도 2가 됩니다. 그러면 V' 제곱분의 2GL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고 그 다음에 L 한 번 더 지우고 그렇게 하고 나면 V' 제곱이 결정되죠. 자 그러면 V' 제곱이 이렇게 해서 3분의 4 GL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V' 제곱하고요. 그럼 V' 제곱이 이거니까 V'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까 구했던 거 V'이 루트 V 제곱 마이너스 GL이었고 또 지금 구한 V'이 루트 3분의 4 GL이니까 양쪽에 다 루트를 제곱해서 없애주면 우리가 V 제곱을 정리할 수 있죠. V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4에다가 넘어가서 3분의 7 GL이 되고 V는 루트 3분의 7 GL 해서 G와 L로 표현된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어디 있나요?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항상 문제 상황이 이렇게 그림으로 딱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이쪽은 뭔가 비탈면 올라가는구나. 이쪽은 포물선 운동이구나. 그렇다면 운동의 형태가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그 둘을 엮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가 바로 V'이었습니다. 그 V'을 여기서도 한번 쓰고 여기서도 써서 그 둘을 전개해 나가면서 정리하는 거죠.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들 많이 빈번하게 나오지만 시간이 많이 모자란 여러분들은 많이 당황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만 충분히 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시간 안배하는 것들도 좀 연습하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거죠. 여기가 이제 마찰이 없고 여기도 마찰이 없고 마찰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 여기도 등속으로 쭉 간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은 뭔지 모르지만 F1, F2 힘이 뭔지 모르지만 원래는 느려져야 되는데 등속으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힘이 계속 작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알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보존되죠. 맞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보존되죠. 맞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보존되죠. 이 문제가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세 번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좀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 있는 L1인 수평 구간 A와 또 L2인 수평 구간 B를 자 중요합니다.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시간이 같다는 얘기는 간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는 점점점 빨라지는 속력,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V를 쓰면 안 되고 평균 속력을 써야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요. L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EV라고 쓰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는 요 평균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평균 속도라는 것은 2분의 V1 플러스 V2라고 쓸 수 있죠. 여러분 이 V1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의 속력이 V1이에요. 그 다음 여기 구간을 빠져나온 다음
요 마지막 속력이 여기가 바로 V2예요. 이렇게. V1은 어디서 풉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고 V2는 어떻게 풉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으로 좀 가서 정리할게요. 요 밑에다 써야겠군요. 이 그림들을 좀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우리 V1을 구합시다. V1을 구하려면 왼쪽에 있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되니까 그쪽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3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 여기서의 2분의 1 mv1 제곱이에요. V1과 V2를 구해서 여기 있는 V바 평균 속력에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충분히 L1과 L2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썼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 M이 다 지워져요. M이 다 지워지고 V1으로 정리하면 V1은 자, 제곱을 루트로 씌울게요. 그러면 6GH 플러스 V 제곱 이렇게 하나가 얻어집니다. 저렇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V2를 구해야 돼요. V2는 여기부터 여기 직전, 힘이 작용이 직전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2의 제곱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5mgh 포텐셜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1 m 2V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또 M 다 지워지고 우리가 알고 싶은 V2로 정리를 해주면 루트 10GH 플러스 V 제곱이 나온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1과 V2가 뭔가 GH와 V 제곱으로 정리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GH하고 여기 있는 V가 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GH와 V 제곱의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세 번 쓰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는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mgh, 6mgh 먼저 포텐셜을 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2V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mgh,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m 3V의 전체 제곱이고 넘어가면 5mgh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9V제곱 여기는 4V제곱이니까 5V제곱 물론 M이 있어야겠군요. 2분의 1 M 5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9V제곱에 4V제곱이니까 5V제곱. 그런데 여기 보면 M과 M 지워지고 5하고 5가 지워져요. 남는 게, 자, 보세요. GH가, 여기 있는 GH가 얼마? 2분의 V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끝났네요. 이제 요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GH가 2분의 V제곱이에요. 그러면 3V제곱 더하면 4V제곱 따라서 2V. V1이 2V구나. 자, 그 다음은요.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위에 보니까 여기 계산이 2를 다 곱했죠. 그죠? 그래서 V제곱, V2의 제곱 나왔고 10GH 여기가 지금 이제 4V제곱이 돼야 되는데 요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GH의 2분의 V제곱을 넣었어요. 그러면 5에다가 9V제곱이니까 요게 얼마? 3V구나. V2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이 구해지죠. 2분의 2 플러스 3, 2분의 5예요. 2분의 5. 결국 저기 있는 저 t를 다시 한번 쓸게요. 시간이 같은데 그 시간은 L1을 가는데 속력이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2분의 5V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L2를 가는데 그때는 2V의 속력으로. 그래서 그것이 같은 시간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뭘 원하냐면 L1분의 L2. L1분의 L2니까 요거를 이렇게 옮길까요? 그러면 L2 나누기 L1이 될 것이고 이쪽은 5V분의 4V가 되니까 요 VV 지워지고 나면 얼마? 5분의 4만 남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5분의 4라고 써 있는 거 얼마입니까? 바로 정답 2번이에요.
지금 보면 문제가 사실은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서 나왔던 물리량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계산하는 과정들이 복잡했을 뿐이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어떤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건 물리학 1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물리학 2에서도 적용하거나 사용하는구나라는 겁니다. 확실히 물리학 2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물리학 1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거침없이 저렇게 사용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문제 풀 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물리학 1에 있는 내용들 다시 복습하시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모평 함께 해설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9월 모평입니다. 9월 모평은 좀 더 어렵겠죠. 왜냐면 전범위니까. 전범위를 9월 모평 본다면 좀 더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니까 좀 쉼 없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선생님께 좀 수강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의껏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9월 모평 해설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